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밤밤새 미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네, 공급난과 미국 정치 노이즈의 불확실성과 차이나 리스크 등 글로벌 악재들이 불어닥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급락하면서 3,0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3,000선도 위협받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코스닥은 2%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천스닥이 무너지며 9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하락을 견인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힘겹게 지수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시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고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할 텐데요. 네, 주유소 3부에서는 검증된 전문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좀 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은 이제 조정의 끝마무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네. 좀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마무리가 아닌가? 슬슬 조정의 끝마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저는 좀 크게 하락을 해서 이게 조정의 시작이 되려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끝마무리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는 일단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론은 이제 엘리엇의 파동 이론 뭐 이렇게 하면서 파동에 관련된 이론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뭐 A파, B파, C파, 1, 2, 3, 4, 5파 이제 파동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표로 보기보다는 이제 힘의 논리입니다. 단순 파동이라는 게 결국 힘이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파동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파동이 상방으로 향해 있습니다. 아직 상방 파동을 완전히 끝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이제 위쪽으로 가고 있으나 현재 좀 이런저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죠. 뭐 헝다그룹 이슈도 있었고 국내에 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뭐 이게 미국 쪽 악재도 있었고, 뭐라고 했는데 걔네가 그런 좀 미국 쪽 악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 악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고 유럽부터 막 중국까지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서 원자재 가격이 막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른 만큼 더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좀 안 좋다 느낄 수 있는 게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조금 이제 1%대 좀 하락이 있어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수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은요. 조금만 차트를 크게 봐도 작년에 오른 거에 한 20%보다 뺐나? 정말 거의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거의 안 빠진 수준으로 그냥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우려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달쯤에 이제 한동안은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 시장 이 수급이 좀 큰 종목들을 이끌어 올리지 못하니까 좀 개별주 테마를 타면서 좀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돌 거다. 한동안은 개별주 종목을 매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지금 와서는 이제 뭐 대형주 자르고 개별주 매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반등 파동이나 상승이 조금 강하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강하게 나올 때가 됐고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시세의 반전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 바닥을 좀 다지고 수요일 정도부터는 조금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대형주 물려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고생을 덜어낼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고생 끝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피가 쭉 올라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좀 확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조금 내려오는 약재들을 받아내는데 힘을 어느 정도 파동이 사용을 해가지고 남은 힘을 가지고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왔을 때 평단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을 때 서서히 정리해가면서 대형주들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일본과 대만, 이 아시아 시장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행히도 위원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의 해안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께서 또 전화 대기 중에 연결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넘어가 볼게요. 네.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 종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7,000원에 비중은 45%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일단은 원익 P&E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정을 어느 정도 시작하는 모습이죠. 조정을 어느 정도 시작하는 모습이고 37,000원의 비중이 45%시라. 네,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37,000원에 45%. 조금 굉장히 많이 고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는데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니까 2차전지 관련주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오겠죠. 올라올 겁니다. 다행히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라서 다행입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른 종목 같았으면은 조정을 좀 시작한 단계에서 이 가격대에 비중이 45%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주봉 보면 많이 올라왔죠. 주봉만 보면은 이 종목이 2,212원, 이건 옛날이니까 최근으로 봐도 한 여기가 얼마냐면 5,000원대에서 6,000원, 5,000원, 6,000원대에서 42,000원까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죠, 굉장히. 최근에 또 이제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이렇게 밀리는 종목도 있고 원익 P&E 같은 경우는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평단 너무 높죠. 평단이 너무 높은데 이걸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손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절은 안 하셔도 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을 많이 쓰면서 내려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힘을 그렇게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조금 힘을 주면서 주는 조정이 아니라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시세적으로 조금 쉬면서 가자 이런 취지의 조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 31,900원 부근 31,900원 부근을 지키면서 좀 단기적으로 여기만 지켜준다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
추세선이란 게 꼭 이렇게 다 이어진다고 추세선이 아니고요. 뭐 이어도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좀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익 P&E 같은 경우는 31,900원 부근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추세선인 것 같은데 31,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이어서 바로 다시 강한 2차전지 종목들은 다 강하니까 강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31,900원 부근을 이탈을 좀 강하게 하면서 밀린다면 1차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의 시초가 29,000원 부근, 29,300원 정도인데요. 29,300원 부근을 1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 만약 여기조차 이탈한다면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만큼 강한 조정을 한번 주는 겁니다. 강한 조정을 한번 주는 거니까 그 아래로는 24,2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오른 것 같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조정은 뭐 강하게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른 만큼 받는 거예요.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거니까 물론 여기까지 안 오는 게 제일 좋겠죠. 현재로서는 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고점 부근의 거래량도 좀 애매했고 좀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 31,900원은 지키면서 올라갈 것 같고 내려와도 아마 29,300원이 안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려오기 전에 정말 갑자기 뭐 2차 전지 관련된 호재나 이런 게 떠가지고 이런 게 나와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평단가에서 일단 정리를 하세요. 매수가 37,000원. 여기서 올라온 종목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비중을 45% 아무리 2차 전지 관련주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만약에 평단을 먼저 준다면 줄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만약에 준다면 그렇게 대응하시고 뭐 이 종목 이미 물리신 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좀 시간이 흐르면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올라올 거라는 희망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 31,800원이나 29,300원 부근을 지키고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45%라서 이걸 제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면 그냥 계좌 전체가 원익 P&E가 될 텐데 만약에 정말 조정을 강하게 받아요. 원익 P&E가 만약에 조정을 정말 강하게 받아서 24,5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정말 최종 지지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뭐 계좌가 원익 P&E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실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쪽에서는 추가 매수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비중을 싣는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더 안는다는 거기 때문에 29,300원에 샀다가 24,300원까지 밀리면은 정말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라도 변수가 남아있는 한 그 비중은 좀 남겨두시고요. 그 비중은 24,300원까지 남겨두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좀 그냥 버티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절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절을 못 하시니까 질문을 주신 거겠죠.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기다린 거, 좀 강하게 하락을 맞은 거 31,800원이랑 29,300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익 P&E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높은 매수가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섹터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평단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선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오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나패스요. 아나패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비중은 10%에 하고 저 매수 단가는 3만 원입니다. 아, 네, 매수가는 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 아나패스 종목인데 매수하신 지가 좀 꽤 오래 되셨나 봐요. 예. 예, 한 작년 9월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한참 되셨네요.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추매를 너무 많이 빠져서 추매를 해가지고 네. 비중을 좀 평균 나가 내릴까 좀 이렇게 할까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정 안 되면 이제 매도로 할까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또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할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나패스 반도체 관련주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뭐 예. 결과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 2대장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인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많이 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의 가격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테마가 바로 반도체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을 좀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횡보를 좀 하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자리가 괜찮아도 이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딱 보면은 아나페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현재 1차 지지 라인인 23,600원 부근을 한번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한번 이렇게 이탈한 적도 있었지만 이탈했다가도 금방 다시 올라오고 또 이탈했다가도 금방 다시 올라오면서 23,6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강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장,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증시의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주면은 당연히 좀 강하게 같이 반응을 해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훨씬 싸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 테마들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평단가가 3만 원에 비중 10%. 낮은 평단이 아니시죠. 낮은 평단은 아니신데 이대로 더도 올라가면은 31,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매수가보다는 높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조금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러시면 지금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부근에서 보면은 이 아래로 22,000원이 있는데 23,600원을 몇 번이나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22,000원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종목 자체가 나 22,000원까지는 안 갈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3,600원을 현재 지켜주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여기 부근에서 일단 추가 매수 10% 정도는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에 10% 씻기가 부담스러우시다 하면은 한 5% 정도만 추가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만약에 변수로 22,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나머지 5%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주들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구간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세워드린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잠시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2,344원에 비중은 14%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딱 차트만 봐도 이제 이전에 상담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이전에 상담했던 기록에 남아 있고 크게 아직은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 제 기억에는 이거 이런저런 에너지 관련주고 원자력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원자력 관련주는 굉장히 좋죠. 현재 이런저런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난입니다. 에너지난이니까 그렇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봐도 괜찮고요.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래량 보면은 누가 강하게 물량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22,344원에 비중 14%. 현재 2,500원 부근에 있는 강한 요 1차 지지 라인을 오늘 한번 이탈했습니다. 오늘 이탈을 했는데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 만약에 바로 다시 2,500원을 회복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500원을 화요일이나 수요일도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은 17,100원까지는 조정을 받겠다. 17,100원 부근까지는 내려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 부근에서는 비중이 14%시니까 이왕 좀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한 6% 정도만 6%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20% 맞추는 그런 6%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키든 바로 올라와서 2,500원을 지켜주든 17,100원을 오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27,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7,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굳이 좀 비중이 없거나 부담된다 하시면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되시는 건 아닙니다.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왜냐면 27,000원까지는 올 거니까 꼭 추가 매수는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100원까지 내려왔는데 비중에 여유가 있다. 조금 더 이 종목 갖고 수익을 많이 챙기고 싶다.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7,1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17,100원 선에서 6% 정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알테오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0만 5천 원에 10%요. 10만 5천 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으시네요. 네, 너무 높아서 오래됐는데요. 네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매수하신 지는 그럼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전에 그게 네. 무상증자까지 받고 한 거라고 아, 1년 정말요? 이상. 예. 네, 오래 오래됐어요. 보유하셨네요. 네네. 네, 무상증자가 이제 지난 한 3월쯤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이제 10만 원대 매수가기 때문에 1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위원님께 바로 네. 진단 받아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아,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0만 5천 원에, 네, 10만 예. 5천 원에 비중 네, 10%. 아, 다행히 비중 조절은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인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비중 조절 예, 잘 예.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를 예. 한번 하실 수는 있으시죠? 예, 얼마 정도에서 해야 좋을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그냥 예. 그대로 보내주시고 네. 일단은 내려온다면 6만 예. 800원 있죠? 6만? 6만 800원. 예, 예, 예. 6만 800원 근처까지 오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막 정말 안 예. 좋은 일이 있어서 예, 정말 예. 많이 내려온다면 예. 5만 1,000원 부근까지도 올 것 같은데 좀 네. 증시가 엄청나게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때 여기 거래량 터진 부근에서 여기가 이제 2020년 한 6월 정도인데 거래량 예. 터진 이 조정 부근에서 좀 강하게 예. 지켜주었던 6만 8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지킨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6만 800원 부근을 내려오면은 딱 6만 800원이 아니더라도 한 6만 예, 예. 1,000원, 막 여기 1,100원 예. 여기 부근을 좀 잘 지지해준다 예. 하면은 비중 10% 추가 매수 하시고요. 예. 만약에 안 준다, 안 온다, 예. 안 오고 장이 다음 주에 좋아가지고 바로 이 7만 7천 원 위로 회복을 해준다. 네. 7만 7천 원 위로 회복을 해주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하세요. 네. 7만 7천 원이요? 네, 아래로 안 주고 먼저 예, 예, 올라오면은 예, 예. 그러면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왜냐하면 예, 예. 지금 매수가가 저항 부근이에요. 예. 이 종목이 저항대가 10만 5천 원, 6천 원 부근에 예. 있는데 지금 네. 저항대에 매도를 하시면 평단이니까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좀 아깝잖아요. 네. 네, 조정을 받고 마침 좋은 자리를 주었으니까 네. 두 가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면은 먼저 7만 7천 원을 먼저 회복하면은 추가 매수 네. 10% 아니면은 네. 회복을 먼저 못하고 아래로 밀리면은 6만 800원 6만 부근에서 예. 10% 네. 추가 매수 예.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8만 원 정도, 8만 원 위에서 그냥 손절을 해야 하나 하다가 그냥 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 네, 손절은 6만 안 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네. 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이 여기까지 하세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네, 6만 8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평단을 낮춰보자라고 또 대응 전략 세워드렸거든요. 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상하 프론테크고요. 네,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랑 비중이요? 15%고 네. 76,600원이에요. 네, 7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최근 굉장히 좋았죠. 9월 14일에 78,000원 신고가를 갔었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셨나요? 어디 했어요?
아,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어제 매수하셨는데 또 오늘 4% 넘게 빠져가지고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상하 프론테크. 네, 앞으로 좀 위원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아니,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매수가가 얼마시죠? 76,600원이요. 매수가가 76,600원인데 어제 가격이 7만 원이 안 되는데요? 이 매수가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66,600원. 아니, 매수가 다시 한번. 67,600원. 아, 67,600원. 네, 이게 67,600원. 네, 77,600원에는 살 수가 없죠. 이거 이틀 딱 있었는데 이틀 중에 하루 사실 거면 최고점에서 사신 건데. 어제 67,600원 아, 샀어요. 67,600원이면은 네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일단 현재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전에 방금 아까 상담했던 원익 P&E 같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도 같이 밀리네요. 네.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라서 제가 많이 오르고 있을 때도 이거 어디까지 가냐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고점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좀 고점을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신호가 고점 신고가를 갱신할 때 터진 거래량이 좀 이 차트를 딱 크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다. 눈에 띌 만큼 큰 거래량이면 그거는 바로 고점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올리는데도 네. 당연히 매수세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이 안 되잖아요. 거래가 체결이 안 되니까 이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두 번이나 많이 터졌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조정 부분을 들어간 것 같아요. 조정 국면을 좀 들어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차 좀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일정한 조정을 좀 거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64,700원이니까 만약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이제 이 다음 거래일 날 조금 반등을 준다면 평단 정도는 줄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지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좀 평단가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줄 법합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평단 부분을 한 번 준다면 일단 탈출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너무 고점에 사셨습니다. 네네. 그러고 만약에 평단을 주면 일단 탈출하시고요. 만약에 평단을 안 주고 내려온다면 네. 비중이 15%시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아, 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조금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로는 51,000원 부근이 있어요. 51,000원 부근이 있고 뭐 그 아래로는 뭐 34,500원도 있는데 뭐 2차전지 관련주가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51,000원에서 51,500원 요 사이로 내려올 것 같은데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단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7,600원을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바로 회복을 해주면은 일단 미련 버리시고 평단가에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래로 먼저 내려온다면 51,000원에서 51,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 추가 매수 꼭 하셔서 여기는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꼭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선 먼저 탈출해보자라고 오늘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롱인더를 네. 11만 4,500원에 샀어요. 11만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그 비중은 고점에서요.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 비중은 30%시고요. 네. 오, 9월 23일 이제 신고가를 새로 네네. 썼을 때 그날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그 이후로 그래서 계속 좀 지금 네, 오늘은 좀 덜 빠졌는데 예, 그저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네, 하루에 좀 많이 속상하시죠. 네네. 네, 이제
신고가를 쓴다고 해서 좀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흘러내리는 모습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수소 관련주로 네. 주목을 받았던 모습인데 이 코오롱인더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난해하네요. 많이 난해하고 일단은 최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이거를 네. 최고점에서 잡으신 건데 비중도 30%나 실으신 거죠? 네네. 계좌에 여유 현금이나 여유 비중은 있으신가요? 다른 저기 캔터리스를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있으시구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네, 조정을 시작했고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당연히 양봉 거래량보다 음봉 거래량이 더 안 좋겠죠. 네. 이날 원래 9월 30일 날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네.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원래 아.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셨어야 됐는데 네. 좀 앞으로는 종목 매수를 하실 때 좀 네네. 이런 전문 위원분들 조금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도 못 받고 그냥 혼자서 하니까. 네, 뭐 여러 전문위원분들이 계시고 다들 뭐 노란 톡방도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네네. 좀 들어가서 매수하실 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애초에 매수가가 너무 잘못돼서 비중이랑 네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을 지키고 만약에 오늘 지켜준 96,000원 부근을 96,600원 부근을 지키고 네.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 네. 이 종목은 이제는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네. 오지 그냥-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뭐 나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최대한 이 잔고를 계좌를 보존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네네. 손해를 덜 보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네. 만약에 96,600원을 지키고 반등이 바로 나와주잖아요. 네네.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 일단 올라올 때 손절을 네. 하세요. 네, 이 종목 네네. 많이 내려오면은 78,000원, 막 67,000원까지 내려와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114,500원에 67,000원이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운이 좋아서 내일이 아니고 다음 거래일날 반등을 해준다면 네네. 조금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드려요. 이거 다 반등하면 손절해라. 어떻게든 탈출 전략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이렇게 사기도 힘드신 가격에 사신 거예요. 114,500원 최고점에 딱.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네. 손절하시고요. 계좌를 지켜야 수익 낼 종목을 사서 네네. 더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만약에 종목 사시는데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네네. 좀 서울경제TV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정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3시에 시작하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종목을 조금 추천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좀 네네.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 100점 100승이라고 100종목을 사서 100종목을 다 익절을 하겠다를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좀 그런 거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높은 종목에 높은 자리에 거래량도 터졌는데 비중을 30%씩 넣으시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진짜 앞으로 절대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잠도 잘 못 자겠어요. 반등하면은 일단 무조건 손절하세요. 이거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바로 오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거래량이 너무 세게 터져서 예. 일단은 너무 위험하니까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은 손절을 하시고 네. 만약에 반등을 안 주고 그대로 흐른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바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아 보긴 합니다. 근데 네. 흘러버리면 네. 흘러버리면 이거 78,400원까지 옵니다. 이거는 제가 네. 안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제가 신도 아니고 안 올 수 있겠지만 확률상 봤을 때 내려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네. 차라리 이거 손절하시고 깔끔하게 손절하시고 비중 30%나 되는 비중이면 비중 최대한 지키셔서 좀 수익이 나는 종목 제가 저도 아니더라도 서경에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캠트로스가 도와주. 조금 있는데. 네? 캠트로스가 좀 있는데 좀 그건 어떤가요? 이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네, 여기서 네. 바로 다른 분들이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봐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최고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크시니까 네네. 음봉의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네. 음봉의 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일단은 탈출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손절을 조금 하시더라도 지금 큰 손실이죠. 당연히 큰 손실인데 정말 반토막 나기 전에 일단 탈출하신 다음에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와서 포트를 교체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으로 만회를 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나 또 비중에 따라서 굉장히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네, 오후 3시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을 참고하시거나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이기는 투자 방법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현대제철 54,000원에 샀는데 네, 54,000원에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한 40% 됩니다. 아, 40%요. 주식을 할 줄 몰라놓겠네. 한참에 많이 샀어요. 네, 현대제철 54,000원에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열쯤 됐어요. 열흘 정도 되셨고요.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고민하고 계실까요? 예? 어떤 부분 가장 고민하고 계실까요? 자꾸 내리겠네. 네. 할 줄 모르겠네. 그렇겠네. 추가 매수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추가 매수도 좀 염두에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바로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목소리가 낯이 익은데 저 예전에 저한테 뭐 삼성 SDI 질문 주셨던 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구나. 난 주식 할 줄 모르요. 이거 현대제철 예. 54,000원에 비중 40%. 예. 이거 혹시 추가 매수할 비중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 매수할 비중은 있으세요? 예. 일단은 평단가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시청자분 평단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예. 그냥 딱 평단가까지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단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절에서 나오실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엔 본절에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이왕 이렇게 들고 계셨던 거 익절하는 게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3,6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 37,700원까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얼마요? 37,700원이요. 37,700원. 네, 여기 부근까지, 여기 근처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7,700원 것도 뭐 네. 많이 내리겠는데. 네, 너무 많이 내리죠. 네, 많이 내려도 어쩔 수... 실적이 좋다고 소문 났던데 현대제철이. 이게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의 원리는 실적을 꼭 따라가지 않고요. 이번에 올해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좀 실적을 못 냈던 회사들의 실적이 올해로 다 넘어오면서 올해 최고 실적을 인갱신한 회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호실적인 회사들이 많아서요. 예.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더 이상의 시장에서 호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종목이 아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끝났다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랑 비중이 굉장히 안 좋으시니까 너무 높으시니까 예. 37,7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예. 아까 추가 매수할 비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37,70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37,700원이면 앞으로 장이 많이 내리겠네. 시장이 안 내려도 현대제철은 내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37,000... 회사 생기고 실적이 최고 좋다 하던데. 예. 올해 이제 창사 이래 실적이 최대 좋은 회사가 상위 10개 종목, 시가총액이 큰 10개 종목 중에 한 7개에서 8개가 다 올해 최고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해도 주가가 뭐 더 오를 만큼 그런 호재는 아니고요. 이 주가 보시면은 12,400원부터 6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관련돼서는 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37,700원까지 준다면입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이 43,600원을 지키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평단가에 나오세요. 만약에 37,700원을 안 주고 올라가면은 평단가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37,700원. 그러면 앞으로 장이 한 200포인트 더 내리겠네.
아니 시장이 200포인트가 안 내려도 현대제철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꼭 증시랑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도 현대제철이 흐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 현대제철 37,700원 갈 거다가 아니라 갈 확률이 있어 보이니까 37,7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시면 평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43,600원을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37,700원이면요. 네. 작년에 저 코로나 있을 때 그때하고 가격이 같은 게요. 아니요. 코로나 때는 12,400원까지 갔습니다. 이 현대제철이 작년에도 그게 뭐고 그게 제일 저거 한 3만 예. 이 시청자분 이 주가라는 게 올랐으면 오른 만큼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른 만큼 조정을 받고 또 오르는 거예요. 오르기만 하는 종목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두 가격 43,600원을 지킨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은 평단가에서 나오시고요. 만약에 37,7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 꼭 하셔서 평단가 확 낮추셔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실적 장세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전략을 또 세워주셨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추가 매수하는 단가를 주지 않는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탈출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넘치시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FA입니다. 네, SFA.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55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42,55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주 굉장히 상승을 잘 해주다가 좀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부분 지금 가장 궁금하신가요? 3분기, 4분기부터 네. 수주도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거든요. 아, 네. 언제쯤 목표 매도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위원님께. 시간 투자 좀 하면 이게 매수가 탈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비중 매수가 42,500원의 비중이 25%시네요. 예.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인데 이런 SFA 같은 종목은 조금 이제 한번 차트를 크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박스권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큰 박스권이에요. 이게 2010년도부터 여기를 돌파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오르나 싶더니 또 뭐 지키면서 지지를 테스트 여러 번 하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 좀 오르나 싶더니 51,000원 여기 부분을 막히고 벌써 보면은요. 한 번, 까만색이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나 51,000원 부분을 네 번이나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51,000원을 네 번이나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래에서부터는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 갱신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 하면은 33,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야말로 이 51,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인 것 같아요. 현재 좀 차트 흐름을 크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일봉으로 자세히 보자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고점 갱신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정확히 좀 추세선을 제외하더라도 좀 타점을 보면은 한 35,000원 부근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고요. 아마도 지켜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SFA도 어느 정도 같이 좀 탄력을 받아서 오르겠죠. 그러니까 SFA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고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딱 시청자분 평단가 부근에 있습니다. 이 42,800원 부근이 처음에 좀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51,500원에 가기 전에 있는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여기 부분을 일단은 뭐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비중이 뭐 25%시니까 25%를 더 다 추가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만 더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내려서 이 35,100원 정도 35,100원 정도에 가까이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꼭 추가 매수 한번 하셔서 반등에 좀 익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하면은 42,800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올 거예요. 일단은 오고 증시가 정말 좋다면은 돌파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 역시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42,800원을 1차 저항이라고 보고 현재 시청자분의 평단가랑 가까우니까 추가 매수 한번 후에 42,800원이 왔을 때 조금 편하게 익절로 가자. 평단 탈출이 아닌 익절을 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서 평단을 좀 낮추자. 이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손절도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까? 네,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굉장히 추세선 이탈도 하지 않았고 고점도 높여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도 높여오고 있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승할 때 또 51,500원, 51,000원 여기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한 48,000원이죠. 48,0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좀 많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42,800원, 2차적으로는 한 48,500원 정도가 있으니까 이 두 저항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35,100원만 기억하시면 되고 위에 이제 매물대, 저항대 42,800원, 뭐 48,500원 두 가격대 기억해 놓으셨다가 돌파하지 못한다 싶으면은 올라가는데 한 번에 넘지 못하고 막 지지부진하고 내릴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익절하시면 됩니다. 익절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세요.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SFA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주셨고요. 네, 짚어드린 이 두 저항대를 잘 기억하시면서 평단을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또 새로운 달도 접어들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장 전략도 잘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초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주봉을 만들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월요일 휴장이니까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봉을 좀 만들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는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현재 코스피 차트가 있는 보면은 여기 부근을 조금 다지면서 여기 부분을 크게 다지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내렸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상승 파동, 이 힘이 아직 올라갈 힘이 아직 남아 있고 계속해서 부양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현재 상승 파동이 아니고 조정 파동 중에 이런 악재들이 나왔으면요, 글로벌 악재들이 나왔으면은 정말 많이 내렸을 겁니다. 정말 와 이제 우리나라 주식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막 정말 이제 뭐 어디 가면은 정모 막 한강 근처에 정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왔을 것 같은데 상승 파동 중이니까 이런저런 악재도 이만큼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한 번 정도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정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가도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다음 주 후반부에는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을 전환을 할 것 같고 이제는 우리 대형주 가지고 걱정하시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탈출 기회가 다가올 거니까 추매하려면 지금입니다. 대형주들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 추매하려면 지금이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조정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 종목도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전에 73,800원 부근 지켜주면 괜찮다 했는데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한번 이제 주봉이 아래로 주봉 꼬리를 만들어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개별주 역시도 강할 것 같습니다. 개별주 역시도 강하겠지만 대형주들이 초반에는 수급을 좀 가져가면은 좀 개별주 특별한 테마를 갖고 있지 않은 개별주들은 좀 약하고 수급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개별주들이 내린다 이게 아니고 개별주들이 이렇게 조정장에는 어느 정도 약하게 조정을 받을 때에는 막 10% 20% 급등이 나왔었는데
증시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조금 2%, 3%밖에 못 오르는 그런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형주 물리신 분들은 지금 추매하셔서 대형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달에 또 첫 거래일부터 정말 쉽지 않은 장세였는데요. 웅크릴수록 멀리 뛸 수 있는 법이죠.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다음 주 상승장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은요. 노란톡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